팬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대중의 분노를 한몸에 산 남자 연예인들. 그들이 과연 다시 무대 위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예계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남자 연예인 T.O.P 6을 공개합니다. 6위는 김연중입니다. 김연중은 1986년생으로 2005년 전설적인 그룹 SS501의 리더로 데뷔했다. 2009년 그는 한국판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당시 그는 드라마에서 보여준 부드럽고 순애적인 이미지로 인해 국민 남신, 여심 저격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수많은 여성 팬들의 이상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김연중의 완벽했던 이미지는 2014년 발생한 스캔들로 완전히 무너졌다. 8월 그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최 씨는 김연중에게 폭행당해 멍이 들고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김연중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김연중은 사건 이후 최 씨와 몇 달간 만남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폭행 또한 단순한 신체적 충돌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씨는 두 사람의 연애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공개하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고, 결국 여론은 김연중에게 등을 돌렸다. 그로 인해 그는 대중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상황에 놓였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였다. 최 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두 사람이 재결합했다고 밝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결별했다. 2015년 5월 최 씨는 김연중을 상대로 148만 달러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강제 낙태를 주장했다. 논란이 한창일 때 김연중은 군에 입대하며 시간을 벌려 했으나 최 씨가 임신 사실을 발표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연중은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아이의 존재를 부정했으나 2015년 9월 최 씨가 아들을 출산하고 DNA 검사 결과 친자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김연중은 결국 아이를 인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김연중은 최 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2018년 2월까지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김연중이 승소하고 최 씨는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022년 4월 김연중은 돌연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의 아내는 김연중이 가장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켰던 사람으로 두 사람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결혼식을 생략했다. 그녀는 김연중의 첫사랑으로 두 사람은 그의 데뷔 후 바쁜 스케줄로 인해 이별했지만 재회하며 다시 사랑을 이어갔다. 같은 해 10월 김연중은 처자들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팬들에게 축하를 부탁했다. 그러나 김연중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 최 씨는 김연중이 7년 동안 아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최 씨에 따르면 김연중은 2021년에야 처음으로 아들을 만났으며 이전에는 아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연중은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며 논란을 키웠다. 법원은 그가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지만 그는 연간 수입이 7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를 160만 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식은 대중의 공분을 샀고 최 씨는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연중 측은 아이를 만나지 않은 이유는 상호협의 과정 때문이며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김연중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를 둘러싼 스캔들과 논란은 여전히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의 연예계 복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5위는 아이언입니다. 아이언은 재능이 많으면 문제도 많다는 말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92년생인 그는 뛰어난 랩 실력을 인정받으며 재능 있는 래퍼로 주목받았지만 끊임없는 논란과 스캔들로 인해 그의 사생활은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아이언의 첫 번째 스캔들은 2016년에 발생했다. 그는 대마초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여러 래퍼와 음악 프로듀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초를 3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아이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매달 정기적으로 관할 당국에 출석하고 모든 관리 명령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아이언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전 여자친구 어씨는 아이언이 성관계 중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고 고소했다. 어씨는 아이언이 폭행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여러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아이언이 부엌도구로 스스로를 찔러 어씨가 나를 공격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아이언은 추가적으로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그는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인 어씨와 변호인은 이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징역 1년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 이후 아이언은 어씨를 역으로 고소하며 그녀가 성관계 중 폭력을 요구한 사람이며 자신은 단지 방어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며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끝까지 어씨에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사건은 여러 차례의 항소 끝에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아이언은 집행유예와 관리 명령을 계속 이행해야 했다. 2020년 12월 아이언은 또 다른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18세 학생 B씨가 아이언을 고소했다. B씨는 아이언의 집에서 보컬과 랩 레슨을 받고 있던 중 그가 야구 방망이로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경찰 조사 중이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언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사위는 박유천입니다. 박유천이 군 복무 중에 불미스러운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고소를 당하며 크게 도마 위에 올랐다. 첫 번째 고소자인 24세의 이 씨는 2016년 6월 10일 박유천이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이 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씨는 사건 당시의 옷을 증거로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DNA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박유천 측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 씨는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을 바꾸어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 와중에 다른 3명의 여성들이 나타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고 추가 고소를 했다. 박유천 소속사는 두 번째 고소인인 강남의 유흥업소 직원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고소인들이 나타나며 사태는 급격히 확산되었다. 2017년 초 법원은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소인 이 씨는 무고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관련 공범들도 처벌을 받았다. 비록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박유천의 명성과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박유천은 전 약혼자 황하나로부터 약물 사용을 폭로당하며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그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마약 사용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유천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채모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으나 결국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4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마약 스캔들 이후 박유천의 소속사는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그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0년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사진집 발매 계획을 발표하며 복귀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대중은 크게 반발하며 비난을 쏟아냈고 박유천의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박유천의 행보는 한국 대중 사이에서는 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일부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 3위는 정준영입니다. 정준영은 진정한 의미의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국제적 수준의 사업가로 제주도에 고급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다. 덕분에 정준영은 어린 시절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16년을 보냈다.
세계 곳곳을 이동하며 성장한 그는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대신 가족은 비싼 과외 교사를 고용해 홈스쿨링으로 그를 교육했다. 16살에 이미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능숙하게 연주하며 태권도에서 검은 띠를 딴 재능을 보였다. 이런 배경과 천부적인 재능 덕분에 정준영은 다재다능한 가수로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능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순수하면서도 교묘한 성격과 방랑자 같은 잘생긴 외모는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인기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어두움이 숨겨져 있었다. 2016년 정준영은 첫 번째 큰 논란에 휘말렸다. 그의 전 여자친구가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대중은 피해자보다 정준영을 옹호하는 쪽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엄청난 비난을 견디다 못해 고소를 취하했다. 정준영은 자필 편지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며 대중의 용서를 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나중에 공개된 단체 채팅방 메시지에서 그는 당시 기자회견을 조롱하듯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반성하는 척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2019년 정준영은 더 큰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약물을 사용해 집단 성폭행을 가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무려 11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유포했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까지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 즉시 협조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당시 대중은 그의 태도에 대해 솔직하다, 책임을 질 줄 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후 그의 휴대폰이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기 위해 초기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스스로를 힘없는 희생자로 포장하며 여론의 동정을 사려 했다. 하지만 그의 범죄 행각과 관련된 추가 증언들이 이어지며 그의 진정성은 금세 무너졌다. 정준영은 자신을 힘없는 개인으로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유명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며 법적 방어에 나섰다. 그의 부유한 배경은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폭로하며 그를 향한 동정심은 사라졌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비웃으며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했다. 결국 그의 모든 술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2019년 5월 12일, 법원은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년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1년간 이어진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그의 범죄는 한국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위는 강인입니다. 강인은 2005년 슈퍼주니어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여러 스캔들로 인해 흠집이 나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룹의 고통받는 손가락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2009년 강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에는 술집에서 폭행 사건에도 휘말렸다. 이런 사건들은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2017년 5월 24일에는 강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큰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그의 경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그의 말, 강인은 식당에서 여성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졌다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나 이 사건은 그의 이미지를 한층 더 실추시켰다. 2019년에는 강인이 정준영의 단톡방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단톡방에서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한 범죄가 이루어졌다. 팬들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SM은 강인이 정준영과 함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잠시 단톡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오래전에 방을 떠났다고 밝히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강인의 지속적인 논란에 지친 팬들은 그가 슈퍼주니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그와 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성민의 그룹 탈퇴를 요구했다. 결국 강인은 2019년 7월 슈퍼주니어를 공식적으로 떠났다. 류욱의 결혼식에서는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강인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특은 결혼식에서 강인의 과거를 언급하며 그가 5년 동안 활동했지만 15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왔다며 대중에게 강인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기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많은 네티즌은 강인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며 그의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은 여전히 짙었다. 강인의 과거의 잘못들은 그의 연예 활동 재개에 중대한 장애물로 남아있었다. 1위는 이병헌입니다. 1970년생 이병헌은 아이리스, 아이컴 위드 더 레인 등 아시아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작품들을 통해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지 아이 조 시리즈에서의 활약은 그를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병헌은 성공적인 커리어와 함께 막대한 부, 명성, 아름다운 아내, 자녀까지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다. 그러나 그는 여러 스캔들, 특히 외도와 협박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 이병헌은 2013년 배우 이민정과 결혼했다. 그러나 그의 복잡한 연애사와 대비되는 이민정의 비교적 적은 인지도로 인해 이 결혼은 대중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혼 전 이병헌은 2003년 드라마 올인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송혜교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1년 만에 이별했다. 송혜교는 이후 인터뷰에서 그분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이유로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병헌의 불성실함을 암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과거 연인이었던 권미연은 이병헌이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하며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 원 약 8만 1천 달러를 요구했다. 사건은 6개월 후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었지만 대중은 이병헌이 금전으로 사건을 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혼 후인 2014년 이병헌은 그룹 GLAM의 멤버 다이와 모델 이지연과의 스캔들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두 사람은 이병헌과의 민감한 대화를 녹음해 이를 바탕으로 협박을 시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지연과 이병헌은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었으며 이병헌이 이 관계를 종료하려 하자 이지연이 협박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의 증거로 사용된 녹음에는 이병헌이 다이에게 성적인 농담을 건넨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건이 터지기 전 이지연은 자신의 SNS에 B라는 이니셜과 함께 받은 선물을 자랑하며 이병헌과의 관계를 암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이지연과 다이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병헌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 이 스캔들로 인해 이병헌은 대중의 신뢰를 잃고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사건 당시 그의 아내 이민정이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민정은 사건 직후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병헌은 긴 시간 동안 아내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이병헌은 연기 중 동료 여배우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2004년 영화 누구나 비밀은 있다에서는 최지우와의 관계가 화제가 되었으며 최지우는 이병헌은 모든 여자가 꿈꾸는 이상형이라며 그와의 배드신 촬영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4위는 김태우입니다. 김태우 G.O.D 출신의 막내로서 귀여운 외모와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룹 해체 후에도 그의 고정 팬층은 그를 지지하며 솔로 활동에서의 성공을 이끌었다. 또한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하며 기획자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의 인기는 급격히 추락하며 비호감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김태우의 아내 김혜리는 미모의 재혼으로 유명했으며 결혼 초기에는 많은 이들이 김태우가 좋은 배우자를 맞이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혜리의 속물스러운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을 만날 때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논란이 된 사건은 김태우가 결혼한 상대가 미모, 재력, 그리고 서울대 박사 학위를 겸비한 이상적인 여성으로 소개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녀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외제차를 빌리고 명품도 모두 빌린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그녀의 서울대 생명공학 박사 학위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직후 네티즌 수사대는 방송 내용을 근거로 어렵지 않게 김태우와 그의 아내
김혜리 이야기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단순히 김태우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일 뿐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었기에 논란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우가 설립한 기획사의 경영이사직을 그의 아내가 맡고 장모가 본부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소송을 비롯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속 가수였던 맥걸리와 길건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통해 김태우의 아내와 장모의 횡포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기존 임원진을 전부 해고하고 그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정산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시작했고 급기야 인신공격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길건에게는 계약금의 2배를 내놓고 나가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 그간 친한 누나동생으로 지내던 김태우와 길건의 인간관계마저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 때문에 변한 김태우는 점차 다른 연예계 지인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면서 현재는 그를 게스트로 섭외하려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3위는 이휘재입니다. 개그맨 중에서는 드물게 깔끔한 외모로 주목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호감으로 찍히며 서서히 나락행을 걷던 이휘재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이휘재와 쌍둥이 아들들이 아닌 그의 아내 문정원이었는데요. 단아한 외모에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겸비한 그녀는 단숨에 대중들의 이목을 끌며 남편인 이휘재를 넘어서는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을 이휘재 가족의 아래층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네티즌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시작된 논란은 문정원이 사과문을 올리며 쉽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오히려 이 사과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과문에는 사과보다는 변명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후 매트 한 장 깔지 않고 아이들과 맘껏 뛰어노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문정원은 2차 사과문을 올리고 이휘재 역시 방송을 통해 사과하면서 논란을 일단락시키는 듯했지만 이내 또 한 번의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들과 에버랜드에 나들이를 간 문정원이 장난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를 했다는 폭로가 있었는데요.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 가족이어서 설마 했지만 결국 값을 치르러 오지 않자 자신이 대신 손실금을 메꾸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시글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정원은 차필 사과문과 함께 광고 및 개인 SNS 활동을 모두 중단하게 되었고 남편인 이휘재는 다시 한번 비호감의 수렁 속으로 깊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위는 강남길입니다. 강남길은 한지붕 세 가족을 통해 국민 삼촌으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홍영희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그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홍영희는 강남길이 일찍 잠드는 생활 패턴을 이용하여 외도를 벌였고 결국 강남길은 홍영희와 그녀의 내연남 장모 씨를 현장에서 적발하게 됩니다. 이후 강남길은 아내에게 각서를 쓰게 하며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밝혀진 내연남은 한 명만이 아니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내연남이 강남길의 친구의 아들이자 목사라는 점이었습니다. 강남길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각서를 받고 문제를 덮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시뿐이었고 홍영희는 첫 번째 내연남과 계속해서 불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강남길과 그의 동생은 다시 한번 불륜 현장을 적발하고 이 과정에서 강남길의 동생과 내연남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강남길은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의 자문을 받아 아내와 내연남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심적 충격으로 인해 강남길은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아이들과 함께 4년간 영국에서 생활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수필집과 그리스 로마 신화집을 출간하며 작가로서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친근한 국민 삼촌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는 새로운 삶을 통해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위는 박명수입니다. 유재석의 극진한 서포트를 통해 하찮은 형 캐릭터로 주목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박명수는 2008년 드디어 노총각 딱지를 떼고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신부가 8살 연하의 피부과를 운영하는 미모의 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죠. 결혼 후 박명수가 출연하던 무한도전에 깜짝 출연하며
어느 예능인 못지않은 끼를 선보였던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은 싱글와이프 등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개인 SNS 활동까지 병행하며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에 준할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진료 활동보다는 쇼닥터의 길을 선택하며 판매 활동에만 열을 올리던 한수민은 코팩 제품을 시연하던 중 패륜적인 손동작을 선보인 이른바 한수민 손동작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개그맨의 아내이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한수민의 이러한 행동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비난 여론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한수민은 결국 사과문을 올리고 왕성했던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자숙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짧은 자숙 기간을 보낸 그녀는 남편 박명수까지 출연시키며 라이브 광고에 힘을 쏟았고 당시 판매한 호박 앰플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하며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박명수는 이 당시만 해도 이후 벌어질 최악의 논란을 예상조차 못했을 텐데요. 바로 아내 한수민의 호스트바 출입 논란입니다. 연예인 아내를 호스트바 선수가 협박한 끝에 구속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고 사건의 주인공으로 박명수의 아내가 의심받게 되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30대 호스트는 한 여자 의사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여 수차례 만났고 만남을 이어가던 당시 그녀의 정체를 몰랐지만 방송을 통해 그녀가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호스트는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사건의 주인공으로 한수민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난처함은 박명수의 몫일까요? 유명 연예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비교적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이야기가 들려오고 방송에서 멋진 집과 재테크 성공 사례들이 보여지며 그들의 부유한 삶은 대중의 이목을 끌곤 하지요. 하지만 모든 연예인이 그런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연예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인기에 따라 재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예인들은 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소비와 관리비로 인해 수익보다 지출이 더 커져 실제 생활은 기대와 달리 꽤나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돈 문제로 인해 자신의 명예, 이름, 그리고 심지어 영혼까지 잃어버린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돈 때문에 인생이 흔들린 연예인 탑 3을 소개해 드릴게요. 3위는 최윤영입니다. 최윤영은 한때 미스코리아로 선발되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연예계에 진출했었습니다. 그녀는 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학벌로도 주목받으며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배우로서도 활약했습니다. 특히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고 요가를 통한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그녀의 삶은 결혼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녀는 절도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놓인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CCTV를 통해 드러난 사실로 그녀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은 그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윤영의 사생활과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비록 남편과 시댁이 부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맹금류 훈련사로 활동하며 뚜렷한 수익을 얻지 못했고 이는 그녀가 겪었던 상대적 생활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비싼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며 살았던 그녀는 경제적 압박을 받았고 이는 결국 절도라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윤영의 사례는 부와 명예가 있었던 이가 어떻게 급격히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인이라도 예외 없이 경제적 현명함과 책임감 있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법과 도덕을 어기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인해 한 개인의 삶과 명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2위는 조미나입니다. 조미나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로 활동하며 TV 프로그램 사랑을 19회 등장해 연예계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대중에게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건
걸그룹 주얼리의 멤버로 활약하면서입니다. 2002년부터 주얼리의 두 번째 앨범에서 네 번째 앨범까지 활동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시절 그녀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죠. 주얼리를 떠난 후 조미나의 연예계 생활은 점차 사그라들며 그녀는 대중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우주여신 조미나 아뜰리에라는 이름의 베이커리를 개업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불거진 논란은 그녀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그녀의 베이커리는 위생적 문제, 제품 품질 저하, 과도한 가격 설정으로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팬들과 소비자들은 그녀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했으며 조미나는 연예 활동은 물론 사업에서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베이커리 논란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올린 SNS 사진들을 통해 그녀의 베이커리 제품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빛나던 그녀였지만 베이커리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조미나는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할 뿐만 아니라 베이킹 및 요리 수업도 진행하여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리뷰를 보면 그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렸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을 전문가로 내세우며 기대를 모았던 그녀의 실력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녀의 베이커리에서 팔던 양갱으로 12개 세트가 무려 9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격표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매니큐어를 바른 채로 반죽을 하거나 케이크를 장식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위생 문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조미나는 2017년 말 베이커리 문을 닫았는데 그녀는 이를 건강 악화로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하여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욕심이 결국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위는 가수 진아입니다. 2010년 싱글 앨범으로 데뷔하면서 시원시원한 외모와 성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당시의 현아, 손담비, 서인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성 솔로 가수로서 큰 명성을 얻었죠. 꺼져줄게 잘살아와 같은 곡이 히트를 치고 예능과 광고에서도 자주 얼굴을 비추면서 인기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아의 성공적인 커리어는 2016년 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 걸그룹 출신 가수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사람들은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추측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진아였습니다. 진아는 2015년 한 지인으로부터 재미교포 사업가 어씨를 소개받았고 두 사람은 한국과 미국에서 세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그 만남의 대가로 3,5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충격에 빠졌고 특히 진아의 바르고 착한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사건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아는 이에 대해 성매매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진아는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고 몇 차례 근황을 전했지만 연예계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여자 솔로 가수로 주목받았던 그녀의 경력은 이렇게 씁쓸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돌과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는 배우들, 연예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만들어진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은 리얼리티 및 토크쇼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대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본 모습을 너무 드러내다 보니 인성 논란까지 일으키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능에 출연해 주변 사람들까지 당황시키고 논란을 만든 연예인 탑 3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예원입니다. 예원은 2011년 주얼리의 4대 멤버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원년 멤버인 박정아와 서인영의 탈퇴 후 새로 영입되어 그룹 활동을 시작했지만 주얼리에서 크게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
그녀의 숨겨진 매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KBS의 청춘 불페이와 무한도전의 토토가 프로젝트를 통해 예능계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죠. 2015년에는 MBC의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수 헨리와 가상 부부로 출연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예원은 아이돌이지만 예능에서 더 많은 활동을 펼치게 되었고 MBC의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프로그램에서는 배우 이태임과 함께 제주도에서 쿨의 이재훈을 만나러 가는 컨셉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원과 이태임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촬영 중 발생한 트러블로 인해 처음에는 여론이 이태임을 비판했지만 현장의 녹화 영상이 공개되면서 예원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원이 이태임에게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말과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예원은 이 사건 이후 2달간 더 방송에 출연했지만 결국 차필 편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차가운 반응은 계속되었고 예원은 방송에서 하차하고 8개월 동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SNL 코리아 시즌7에 합류하며 활동을 재개했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 죽어도 좋아 등의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현재는 조연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전성기를 되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는 이주연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걸그룹 출신 배우 이주연은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이주연과 함께 출연한 출연진은 라스 MC들과 배우 송재림, 안우현, 곽동현이었습니다. 이주연은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함께 출연한 배우들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다소 과격한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토크가 시작되기 전 이주연은 자신이 겁이 많다고 하며 MC들에게 말을 많이 걸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배우 송재림이 토크를 하는 도중 이주연은 재미없다, 건조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다소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주연은 당시 라디오스타 MC 중 한 명이었던 윤종신이 대표 프로듀서로 있는 미스틱 스토리 소속 배우였는데요. 친분이 있는 윤종신 덕분인지 편안하다 못해 방송이 아닌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눈에 띄게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배우 곽동현이 가장 길었던 연애가 90일이라는 말을 하자 비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자신을 4차원이라고 소개하며 아무 말이나 내뱉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크 중 이주연은 원래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최근 술맛을 알게 되어 1년간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되어 신이 났다고 전하며 자신이 음주 가무를 즐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주연의 태도가 방송에 나가자 시청자들은 이주연이 술에 취해 나와 음주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후 라디오스타 측이 공개한 짤 영상에는 엄청난 비난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MBC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주연은 라디오스타 출연 이후 태도 논란과 인성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대중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1위는 가수 바로입니다. 비레이사의 멤버로서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바로는 2016년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해 일련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게스트의 냉장고를 스튜디오로 가져와 그 안의 재료로 셰프들이 요리를 펼치는데 바로는 자신은 무엇이든 잘 먹는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셰프들이 제안하는 재료마다 거부감을 표시해 MC들과 셰프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요거트를 넣은 빵 반죽을 보고 불만을 표현했고 홍석천 셰프가 만드는 동남아 음식에 대해서는 LA의 흑인들이 먹는 음식을 선호한다고 말하며 특정 음식을 선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셰프들의 요리에 대해 계속해서 불평을 하며 셰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함께 출연한 선배인 탁재훈마저 어린 사람이 까다롭다고 지적할 정도였으며 바로는 탁재훈에게 농담을 건네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식사 후에는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다라고 평가하며 요리를 만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방송 후 큰 비판을 받았고 바로는 2018년에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키며 팬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에서 팬클럽 이름을 캐시연금로 할 걸 그랬다고 발언해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바로는
연예계에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